서울의 남쪽 낡은 주택가 골목길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간신히 밀어내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서하윤은 눅눅한 냄새가 배어있는 작업복 차림으로 젖은 신문지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얇은 어깨 위로 짊어진 삶의 무게는 빗물처럼 무겁고 차가웠으며 20살 청춘의 생기로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다. 몇 년 전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고와 억울한 죽음은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남겨진 것은 거대한 빚과 세상의 냉정한 시선뿐이었다. 하유는 낡은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희미한 메모였으며 사고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녀는 매일 밤 커피숍에 잔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메모를 다시 읽어보며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강인함과 정의감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일하는 낡은 커피숍 카페 느와르는 동네의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생계를 위한 냉혹한 전장이었다. 하유는 늦은 시간까지 테이블을 닦고 잔을 정리하며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과 동정 어린 눈빛을 피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동정을 원치 않았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으며 짓밟힌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녀의 침착하고 꼼꼼한 일 처리는 주인 아주머니의 신임을 얻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잊고 싶은 가난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강태호가 서 있었다. KTS 그룹의 젊은 CEO인 그는 30살의 나이에 수조원 규모의 기업을 이끌고 있었으며 그의 존재는 성공과 완벽함 그 자체였다. 그의 집무실은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담고 있었고 차가운 푸른빛 조명 아래 그의 모습은 마치 고독한 제왕과 같았다. 태호는 완벽주의자였다. 그는 업무에 있어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감정 낭비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 여겼다. KTS 그룹은 최근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태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오세준 상무를 비롯한 9세대 경영진과의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그는 그들의 부패한 관행과 낡은 사고방식을 철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태호에게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진 논리적인 공간이었고 인간의 감정이나 연민은 종종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간주되었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급작스럽게 외부 회의를 마친 후 개인 차량을 몰고 서둘러 본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약서와 전략 구상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운전 중에도 손에서 태블릿을 놓지 않았다. 바로 그때 좁고 어두운 골목길 모퉁이를 돌던 그의 고급 세단이 갑자기 멈춰섰다. 빗길에 미끄러져 쓰러진 폐지 수레와 그 앞에서 허둥대는 한 여인 때문이었다. 차갑게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하유는 억지로 끌고 가던 낡은 폐지 수레가 고장나는 바람에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쓰러진 박스들을 주워 담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뒤에서 멈춰선 검은색 고급 세단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태호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매 순간이 중요한 자신에게 이런 불필요한 지연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경적을 짧게 울렸지만 여인은 여전히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박스를 줍고 있을 뿐이었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의 세련된 수제 정장은 빗물을 맞으며 순식간에 젖어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오직 방해물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으며 그 속에는 감정 없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빨리 치우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윤은 그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먼지 묻은 얼굴, 그리고 젖은 작업복은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곧바로 치우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수레에 던져 넣으려 했지만 이미 고장난 수레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태호는 그녀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한 번 쓱 훑어보더니 경멸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하윤의 가난하고 비참한 모습, 그리고 그녀가 폐지를 줍는 행위 자체를 자신의 완벽한 세상을 오염시키는 불순물처럼 여겼다. 그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지갑에서 고액권 몇 장을 꺼내 하윤의 발치에 던졌다. 이걸로 처리하고 가세요. 내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돈을 던져주는 그의 행동은 하윤의 자존심을 깊이 건드렸다. 그녀는 억울함과 분노로 눈물을 글썽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 때문에 쉽게 반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내며 무릎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돈을 들고 태호에게 다가가 그의 젖은 구두 옆에 조용히 다시 내려놓았다. 저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잘못해서 길을 막은 건 맞지만 돈으로 저를 모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분 안으로 깨끗하게 치우고 떠나겠습니다. 그녀의 뜻밖의 태도와 단호함에 태호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돈과 권력 앞에 무력하게 굴복하는 모습을 봐왔기에 이런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태호는 잠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비록 초라한 몰골이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굴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네요. 당신의 몇 분이 나에게는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 그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 차가운 표정으로 다시 차에 올랐고 하윤이 젖은 박스를 벽 쪽으로 밀어내는 것을 확인한 후 굉음을 내며 그 자리를 떠났다. 하윤은 태호의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억울함과 분노로 요동쳤고 손에 쥔 아버지의 메모는 더욱 강하게 구겨졌다. 그녀는 그 오만한 CEO의 차가운 눈빛과 경멸, 어린 태도를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오만이 아니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대하는 세상의 보편적인 냉혹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공평함에 다시 한번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다음 날 하윤은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낡은 노트 한 권을 펼쳤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재봉기술 관련 노트였으며 하윤은 밤늦게까지 그 기술을 연습하며 언젠가 이 낡은 골목을 벗어날 희망을 꿈꾸었다. 그녀는 뛰어난 관찰력과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은 그녀의 재능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노트 한 구석에는 작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진실은 KTS 그룹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단서인 이 문장은 그녀에게는 일종의 강렬한 소명과 같았다. 그녀는 KTS 그룹이 어떤 곳인지, 왜 부모님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복잡하고 거대한 그 기업의 이름은 그녀의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KTS 그룹에 접근할 방법을 모색했고 신문과 인터넷을 뒤지며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모았다.
그녀의 목표는 거대 기업의 중심부에 몰래 잠입하여 진실의 조각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무모하고 위험했지만 그녀에게는 잃을 것이 거의 없었기에 두려움도 크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심보다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에 이끌리고 있었다. 며칠 후 하유는 KTS 그룹의 협력업체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본사 건물의 청소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 직원 모집 공고였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지원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기업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진실을 파헤치는 스파이가 될 준비를 했다.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이 이제 막 거대한 기업과의 위험한 줄다리기를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변화시킬 첫걸음을 내디디며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폭풍우를 예감했다. KTS 그룹 본사의 로비는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높고 투명한 유리벽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은은하게 비추는 조명은 서하윤이 이전 세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청소 용역업체 직원으로 채용된 하윤은 낡고 헐렁한 유니폼을 입은 채 이 거대한 권력의 심장부에 처음 발을 디뎠다. 그녀의 침착하고 무덤덤한 표정 뒤에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운명의 엇갈림에 대한 깊은 사색이 숨어 있었다. 하윤의 새로운 임무는 건물 내의 특정 구역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주로 임원진의 개인 사무실이나 보안 구역 근처였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가장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벽에 붙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사람들의 대화나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고 그녀의 감각은 진실을 찾는 안테나처럼 곤두서 있었다. 첫 며칠 동안 하유는 주로 오세준 상무의 사무실 근처를 배정받았다. 오 상무는 KTS 그룹 내에서 강태호 CEO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오만하고 권위적이었으며 강태호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보다는 구시대적인 인맥과 낡은 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유는 우연히 오 상무가 비서에게 어떤 서류를 급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서류의 이름이 부모님의 사고와 연관된 폐기된 부동산 프로젝트 이름과 유사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하유는 자신의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 능력을 이용해 서류의 일부 단어와 숫자를 외웠다. 그녀는 청소 도구함에 숨겨둔 작은 수첩에 급히 메모를 남겼지만 그녀의 행동은 극도로 신중하고 은밀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했으며 자신의 미천한 신분이 그녀에게 일종의 투명 망토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했다. 사람들은 청소부를 무시했고 그녀가 이 중요한 정보에 귀 기울이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강태호 CEO는 회의실에서 오 상무와의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막 끝낸 참이었다. 오 상무는 태호의 새로운 기술 투자 계획을 비난하며 자신의 구시대적인 방식을 고수하려 했고 그들의 갈등은 회사 내부를 양분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태호는 강력한 리더십과 논리로 상무를 압도했지만 정신적인 피로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잠시 바람을 쓸 겸 복도를 거닐다가 구석에서 열심히 청소하는 하윤의 모습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다. 태호는 며칠 전 비 오는 밤 골목길에서 자신에게 돈을 거절했던 그 여자라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바닥에 작은 얼룩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섬세하고 완벽하게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지 않았지만 군더더기가 없었고 마치 예술 작품을 다루는 장인처럼 집중하고 있었다. 태호는 놀랐다. 그녀의 빈곤한 배경과는 상반되는 놀라운 집중력과 완벽주의는 태호 자신의 성향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태호는
급히 처리해야 할 데이터 정리 작업이 있었다. 복잡한 프로젝트 코드와 회계 자료가 뒤섞인 파일을 단시간 내에 분류하고 오류를 찾아내야 하는 일이었다. 그는 비서를 불렀지만 비서는 외부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때 태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복도에서 청소 중이던 하윤에게 뜻밖의 지시를 내렸다. 잠깐 들어와 봐요.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윤은 갑작스러운 CEO의 부름에 당황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태호는 복잡한 데이터가 담긴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자료들을 보세요. 코드 KTS 102로 시작하는 항목들과 프로젝트 시그마 관련된 항목들만 분류하고 숫자 배열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세요.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싶었으며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하윤은 태블릿을 건네받았다. 그녀는 복잡한 숫자와 코드가 뒤섞인 화면을 잠시 응시했지만 두려움이나 당황함 대신 묘한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복잡한 설계 도면을 돕곤 했었기에 숫자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으며 체계적인 사고에 능숙했다. 게다가 그녀는 이 태블릿 속 정보가 자신이 찾던 단서와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었다. 정확히 28분 후 하윤은 태블릿을 강태호에게 돌려주었다. 태호는 무심한 표정으로 결과를 확인하다가 곧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하윤은 모든 요청사항을 완벽하게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태호조차 놓치고 지나갈 뻔했던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계산 오류 2가지를 정확히 찾아내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다. 이 작업은 최소한 경력 2년 차의 재무 분석가가 처리해야 할 난이도의 일이었다. 당신,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태호의 목소리에는 이제 짜증 대신 순수한 호기심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하윤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숫자를 보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규칙을 찾고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하고 진솔했지만 그녀의 숨겨진 능력을 명확히 드러냈다. 태호는 그녀의 비범한 잠재력을 직감했고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태호는 하윤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초라한 외모나 불우한 환경 뒤에 감춰진 냉철한 이성과 지성을 발견했고 그것이 자신의 사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가공되지 않은 원석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하윤은 계속해서 청소 일을 하면서도 태호가 던져주는 자잘하지만 복잡한 업무들을 완벽하게 처리해 나갔고 그녀의 능력이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수군거림과 시기가 이어졌다. 특히 오세준 상무는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하윤이 태호에게 인정받는 것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그녀의 비천한 신분을 끊임없이 들먹이며 태호에게 압력을 가했다. CEO님, 청소부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회사의 보안과 기밀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 상무의 말에는 질투와 더불어 그녀의 존재를 철저히 멸시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윤은 오 상무의 사무실을 청소할 때 그가 자신을 대하는 경멸적인 태도를 온몸으로 느꼈다. 오 상무는 그녀 앞에서 노골적으로 개인적인 통화를 하거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존재를 가구 취급했다. 하지만 하윤은 그들의 무심한 태도를 이용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오 상무의 책상 아래 버려진 메모지에서 KTS 그룹의 과거 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날짜와 인물 이름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 정보들이 부모님의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정의를 향한 불타는 갈망과 복수심이 커져갔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온하고 침착한 외면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은 약자이며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기업의 심장부에서 숨쉬는 그림자처럼 행동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KTS 그룹의 최고층 집무실에서 강태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앞에 놓인 서류는 오세준 상무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재무 분석 보고서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불투명하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태호는 오 상무를 견제하기 위해 자신에게 완벽하게 충성하고 동시에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갖춘 인재가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망설임 없이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바로 서하윤이었다. 태호는 하윤의 초라한 배경과 청소부라는 신분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비즈니스적 본능은 그녀의 숨겨진 잠재력을 놓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평가할 때 배경이 아닌 능력을 우선시하는 냉철한 사업가였다. 그는 비서를 통해 하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하윤은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긴장된 표정으로 거대한 집무실 문 앞에 섰다. 그녀의 심장은 자신이 찾던 진실이 이 거대한 공간의 중심에 있다는 확신으로 뛰고 있었다. 서하윤 씨, 태호는 차갑고 간결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당신의 일 처리 방식은 비범합니다. 그리고 나는 KTS 그룹에서 비범한 인재를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태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개인 비서직을 제안합니다. 정식 직원으로서의 대우와 급여,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윤은 이 뜻밖의 제안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청소부에서 하루아침에 CEO의 개인 비서라니 이것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 제안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기업의 권력 다툼 속으로 뛰어드는 위험한 도박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태호에게 되물었다. CEO님께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배경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태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지난 며칠 동안 내가 지시한 모든 비공식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의 능력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높은 보안과 충성심을 요구합니다. 이 계약에는 KTS 그룹의 모든 기밀을 영원히 누설하지 않겠다는 엄격한 비밀유지 계약이 포함될 것입니다. 태호는 하윤의 눈빛에서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하윤은 태호의 제안을 신중하게 저울질했다. 그녀가 원했던 진실은 이 회사 내부에 숨겨져 있었다. 비서가 된다는 것은 그녀에게 공식적인 신분과 권한을 주어 오상무의 비리를 더 깊이 파헤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위해 태호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부모님의 억울함을 씻는 것이 더 중요한 임무였다. 결국 하윤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CEO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원하며 저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태호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했다. 태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좋아요. 당신은 이제부터 내 비서입니다. 그리고 나는 능력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소식은 KTS 그룹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사람들은 CEO가 길거리 출신의 청소부를 개인 비서로 임명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이는 순식간에 가장 뜨거운 가십거리가 되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하윤의 외모와
배경을 비웃으며 그녀를 낙하산 또는 CEO의 애인 정도로 치부했다. 특히 오세준 상무를 따르는 9세대 경영진들은 이를 태호의 경영 미숙과 경솔한 행동의 증거로 삼아 맹렬히 비난했다. 하윤은 새로운 직책과 함께 쏟아지는 차갑고 노골적인 멸시에 직면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 그녀는 새로운 임무에 대한 적응력이 놀라웠으며 CEO의 복잡한 일정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하여 제출했다. 그녀의 뛰어난 업무 능력은 비난하던 사람들을 점차 침묵하게 만들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태호는 하윤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비록 초라한 배경을 가졌지만 고결한 인품과 강한 도덕관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부당함에 맞서 싸울 줄 알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태호는 그녀의 단순하고 꾸밈 없는 모습 속에서 자신이 가진 화려한 삶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진정한 순수함을 발견했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급한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하윤이 밤늦게까지 퇴근하지 않고 자신의 비서 업무를 학습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재무 용어와 법률 문서를 익히기 위해 밤샘 공부를 하고 있었다. 태호는 그녀의 성실함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를 위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직접 타서 건넸다. 이 작은 친절은 하윤에게는 낯설고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호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맡은 일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윤은 커피 잔을 받아 들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CEO님. 저는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호는 그 눈빛 속에서 그녀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아직은 캐묻지 않았다. 태호는 하윤에게 점점 개인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우아하고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에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차갑고 논리적인 세계에 따뜻하고 예측 불가능한 감정을 불어넣었다. 그는 그녀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완벽한 세계가 아닌 인간적인 감정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태호는 자신이 사랑에 빠지고 있음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편 하윤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오세준 상무의 비리에 대한 정보를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CEO의 권한으로 접근 가능한 비공개 서고에서 부모님의 사고와 관련된 낡은 계약서 사본을 발견했다. 그 계약서는 오 상무가 과거 KTS 그룹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토지 수용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문스러운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오세준 상무는 하윤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철저히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하윤의 과거와 배경을 파헤쳐 그녀가 KTS 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려 했다. 오 상무의 비열한 공작이 시작되면서 하윤은 이제 단순한 복수를 넘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사랑과 진실을 건 격렬한 폭풍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강태호의 개인 비서가 된 서하윤은 이제 KTS 그룹의 가장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업무 시간 외에 비밀리에 아버지의 낡은 메모와 비공개 서고에서 찾은 계약서 사본을 대조하며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갔다. 그녀는 오세준 상무가 10여 년 전 KTS 그룹 명의로 진행했던 폐지된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과정에서 불법적인 압력과 문서 위조를 통해 토지를 강제 수용했고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그 비리를 알게 되자 의도적으로 은폐된 사고를 당하게 되었음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다. 오 상무의 비자금 장부를 검토하던 중 하윤은 프로젝트 블루문이라는 암호명으로 기록된 수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이 프로젝트는 부모님의 사고 직후 갑자기 중단된 재개발 구역의 이름과 일치했다. 그녀는 이 암호명 뒤에 숨겨진 죄악을 파헤치기 위해 더 구체적인 물리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오 상무는 매우 교활하고 조직적인 인물이었기에 그의 사무실이나 회사 내부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하윤은 태호에게 업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척하며 프로젝트 블루문과 관련된 오래된 문서 보관소에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 그녀의 요청은 매우 자연스러웠고 태호는 그녀의 빈틈없는 논리에 의심 없이 승인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세요. 하지만 보안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세요. 태호는 그녀의 뛰어난 업무 열정을 칭찬했지만 하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절박함이 뒤섞여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다음 날 하윤은 퇴근 후 낡은 문서 보관소로 향했다. 그곳은 습하고 먼지가 가득했으며 잊혀진 과거의 기록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방대한 서류들을 뒤졌고 마침내 부모님 소유였던 토지 수용 문서와 오 상무가 지시한 수상한 자금 집행 내역이 담긴 내부 감사 보고서 초안을 발견했다. 보고서에는 오 상무가 현지 주민들을 협박하고 문서를 위조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그녀가 자료를 복사하고 보관소를 막 나서려던 순간 보관소 입구에서 수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오세준 상무의 비서와 보디가드였다. 오 상무는 하윤의 최근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녀를 미행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거기 누구야? 당장 서.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하윤은 자신의 계획이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하윤은 자료가 담긴 USB를 꽉 쥐고 비상구 쪽으로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그녀는 좁고 어두운 비상계단을 숨가쁘게 뛰어내려갔지만 뒤쫓는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때 태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태호는 야근 중이던 비서실 직원을 통해 하윤이 비밀 보관소에 들어간 것을 보고받았고 직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알아차렸다. 서 비서, 지금 어디입니까? 무슨 일이죠? 목소리가 왜 그래요? 하윤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 오 상무 측 사람들이 저를 쫓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부모님 사고와 관련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자신의 모든 비밀을 태호에게 털어놓았다. 태호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하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감정이 그를 지배했다. 당장 골든 게이트로 가세요. 지하 주차장 입구 근처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잡히지 않도록 해요. 태호는 자신의 모든 이성을 동원해 하윤을 안내했고 개인 차량을 몰고 회사를 빠져나왔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녀를 지켜줘야 할 의무감과 함께 깊은 연민을 느꼈다. 하윤은 간신히 주차장 구석에 숨겨진 골든 게이트라는 비상 출구에 도착했고 곧이어 태호의 고급 세단이 굉음을 내며 나타났다. 그녀는 차에 올라탔고 태호는 그녀를 쫓아오는 오 상무의 부하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 번 훑어본 후 주차장을 쏜살같이 빠져나갔다. 그들의 위험한 동행이 시작된 것이다. 하윤은 자신이 CEO의 차에 몸을 싣고 도주하는 이 상황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꼈다. 태호는 안전한 외곽 지역의 개인 별장으로 차를 몰았다.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하윤은 태호에게 자신이 모은 모든 자료를 보여주었다.
낡은 메모, 위조된 계약서 사본, 익명 제보가 담긴 초안 보고서. 태호는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KTS 그룹 내부 깊숙이 뿌리내린 오 상무의 추악한 비리와 부모님의 비극적 사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분노와 실망감이 그의 얼굴에 교차했다.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태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합리적인 세계가 거짓과 부패로 뒤덮여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유는 눈물을 글썽이며 태호에게 호소했다. CEO님, 저는 복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과 제 삶을 망가뜨린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태호는 하윤의 눈빛에서 절대적인 진심을 읽었고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사랑의 감정은 이제 그녀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한 깊은 존경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비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KTS 그룹의 모든 자원과 나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오 상무의 죄악을 밝혀내고 당신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별장의 숲속 정원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나누었다. 태호는 하윤의 고독하고 비참했던 과거를 위로했고 하윤은 태호의 차가운 완벽주의 뒤에 숨겨진 따뜻하고 정의로운 영혼을 보았다. 그들의 신분 차이와 위험한 상황은 그들의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증폭시켰다. 두 사람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는 사회적 장벽을 넘어 사랑과 연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가 되었고 오세준과의 최후의 대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태호의 개인 별장에서 하윤과 태호는 밤새도록 오세준 상무의 비리를 폭로할 전략을 세웠다. 하윤이 찾아낸 자료들은 오 상무의 과거 비리와 부모님의 죽음 사이의 명확한 연결고리를 보여주었지만 이는 아직 법적 증거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 상무를 붕괴시키기 위해 그의 현재 진행 중인 불법적인 자금 세탁 행위를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동시에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너뜨려야 했다. 태호는 KTS 그룹부 내에 신뢰할 수 있는 감사팀과 극소수의 충성스러운 임원들에게만 상황을 알리고 비밀리에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오 상무가 최근 추진하는 대형 계약 속에 숨겨진 막대한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하윤은 비서로서 태호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며 오 상무의 감시와 견제 속에서도 침착하게 모든 정보를 태호에게 전달하는 이중첩자 역할을 수행했다. 오세준 상무는 하윤이 갑자기 태호의 비서가 된 것을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고 확신하고 하윤을 제거하기 위한 비열한 공작을 가속화했다. 그는 언론과 자신에게 충성하는 내부 세력을 이용해 하윤의 비극적인 과거와 가난한 배경을 악의적으로 부풀렸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하윤이 거액의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태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회사의 기밀을 빼내려 한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며칠 후 이 스캔들은 주요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KTS 그룹 CEO 출신 불분명한 여성을 비서로 고용. 경영 능력 논란 가중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회사 주가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하윤은 공개적인 모욕과 전례 없는 비난에 직면했다. 그녀의 과거 사진들과 가족의 비극적인 사고 기사가 온라인에 떠돌았고 회사 내부에서도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과 멸시의 시선이 쏟아졌다. 하윤은 깊은 고통을 느꼈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태호에게 제출할 보고서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의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전문성은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러니한 압박감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능력으로만 평가받기를 원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극복해야 할 방해물이라고 여겼다. 태호는 하윤이 겪는 고통을 보며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숨겨진 연인이나 비밀스러운 동지로만 대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진정한 애정과 존경을 세상에 공표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오 상무의 악의적인 공작은 태호에게 하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중요한 임원 회의가 열리는 날, 오세준 상무는 이 기회를 이용해 태호에게 최후 통첩을 날릴 작정이었다. 강 CEO님,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는 여성을 비서 자리에 두는 것은 KTS 그룹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당장 해고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오 상무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수의 임원들은 그의 편을 들었다. 태호는 차분히 그들의 발언을 경청했다. 그리고 하윤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서비서 들어오세요. 하윤은 정갈한 비서 복장으로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지쳤지만 흔들림 없이 강렬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경멸적인 시선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서하윤 비서의 배경이 불우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동정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녀의 뛰어난 분석 능력, 흔들림 없는 윤리의식, 그리고 엄청난 추진력을 높이 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오 상무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 CEO의 비서 자격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KTS 그룹의 내부 고발자이자 오세준 상무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핵심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호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 전체가 술렁거렸다. 오 상무는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반격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천한 계집의 말도 안 되는 모함입니다. 바로 그때 하윤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오 상무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수백억 원 규모의 비자금 장부 사본과 함께 그 자금이 부모님 사고가 발생했던 폐지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를 대형 화면에 띄웠다. 이 자료는 태호와 감사팀이 밤새도록 분석하여 완성한 것이었다. 상무님, 이 프로젝트 블루문의 자금 집행 내역은 왜 KTS 그룹의 공식 회계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금은 부모님의 토지 수용을 위한 협박과 문서 위조에 사용된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정의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오 상무의 가장 은밀한 죄악을 정면으로 폭로했다. 오 상무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이 더러운 년이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짓거려. 그러나 태호가 신속하게 하윤을 자신의 뒤로 보호하고 보디가드들이 오 상무를 제지했다. 태호는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 모든 증거는 검찰에 제출될 것입니다. 오세준 상무는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며 KTS 그룹은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하윤의 용기와 태호의 헌신적인 보호로 그들은 거대한 권력과의 첫 번째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오세준 상무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 이후 KTS 그룹은 거센 폭풍우에 휩싸였다. 언론과 사회는 부패한 대기업 임원의 비리와 그 진실을 용감하게 밝혀낸 청소부 출신 비서 서하윤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강태호는 신속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오 상무의 모든 혐의와 하윤 부모님의 사고에 대한 내부 조작 정황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그는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이 사과하고 모든 피해자를 위한 전면적인 보상과 정의 실현을 약속했다.
하지만 오세준 상무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에서 보디가드들에게 제압당했지만 곧바로 변호인단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회사 내부에 구축해둔 오랜 네트워크와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뒤집으려 했다. 오 상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윤을 복수심에 불타는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태호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능한 경영자로 공격했다. 하윤과 태호는 이제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저항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태호는 오상무가 미리 심어둔 간첩들을 색출하고 그의 자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는 하윤을 특별 경호팀의 보호 아래 두었으며 그녀의 안전을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그의 헌신적이고 흔들림 없는 보호는 하윤에게 깊은 감동과 절대적인 신뢰를 주었다. 그녀는 태호의 차가운 외모 뒤에 숨겨진 뜨거운 정의감과 진실한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윤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오상무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태호와 함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부모님의 토지 수용 당시 오상무에게 강제로 서명하도록 협박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이 피해자는 오랫동안 오상무의 권력과 보복이 두려워 숨어 지내고 있었다. 하윤은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를 역이용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겪었던 비극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더 이상 오상무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함께 싸우자고 설득했다. 그녀의 진정성과 용기에 감동한 피해자는 마침내 증언하기로 결심했다. 이 피해자의 증언은 오상무의 협박과 문서 위조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법적 증거가 될 것이었다. 오세준 상무 측은 이 증인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들은 증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하윤과 태호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 어느 날 밤 하윤이 증인과 접촉하기 위해 외곽의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던 중 오 상무의 부하들이 탄 차량이 그녀가 탄 차를 고의적으로 추돌하려 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다. 태호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가장 빠르고 강력한 보디가드 팀을 투입하여 하윤과 증인을 보호하게 했다. 태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법적 절차만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오상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정치적, 재정적 일격이 필요하다고 결심했다. 태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경영 노하우와 인맥을 동원하여 오상무가 오랫동안 얽혀있던 정치권의 비자금 수수 및 로비 의혹에 대한 기밀 정보를 수집했다. 이 정보는 KTS 그룹의 운명뿐만 아니라 오상무의 사회적 지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핵폭탄과 같았다. 태호는 하윤과 함께 이 자료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결전의 날, 오세준 상무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오 상무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주주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태호의 경영권을 위협하려 했다.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언론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오 상무는 자신의 오만한 연설을 시작하며 하윤을 향해 마지막 조롱을 던졌다. 강태호 CEO는 결국 천안 출신의 여자에게 현혹되어 회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된 망상일 뿐입니다. 오 상무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뒤흔들었지만 하윤은 정면으로 맞섰다. 그녀는 증인과 함께 회의실 중앙에 서서 오 상무의 모든 주장을 논리와 증거로 반박했다. 그리고 태호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는 오 상무의 정치 비자금 내역과 관련된
녹취록 및 거래 증거를 공개했다. 이 증거는 오 상무가 KTS 그룹에 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부패 네트워크의 핵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오 상무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그의 모든 지지자들은 침묵 속에 무너졌다. 태호는 오 상무를 향해 차가운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상무님, 당신은 서 비서를 천하게 여겼지만 그녀의 정의와 용기는 당신의 모든 부패와 오만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의 죄악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KTS 그룹은 새로운 도덕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오세준 상무는 결국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하윤은 마침내 부모님의 한을 풀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성공했다. 오세준 상무의 몰락과 그의 부패 네트워크가 청산되면서 KTS 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태호 CEO는 회사를 개혁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는 비록 내부에 큰 혼란을 겪었지만 강력한 리더십과 확고한 정의감을 통해 주주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했다. 그의 이미지는 이제 단순한 능력 있는 경영자를 넘어 부패에 맞서는 개혁가로 자리매김했다. 서하윤은 마침내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은 정의가 실현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 법원은 오세준 상무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며 KTS 그룹은 하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 돈은 그녀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금액이었다. 하윤은 보상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자신처럼 부조리한 권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을 돕는 법률지원재단 설립에 기부했다. 그녀는 KTS 그룹에서 비서직을 계속 수행하면서도 밤에는 그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하며 사회에 기여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회운동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태호와 하윤의 관계는 이제 사회적 지위나 배경의 차이를 완전히 넘어섰다. 그들의 관계는 생사를 함께 건 투쟁과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심 위에 단단하게 뿌리내렸다. 태호는 하윤의 고결한 인품과 강인한 정신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으며 그녀 없이는 자신의 삶과 경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직장 동료나 동지가 아닌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원했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하윤을 처음 만났던 그 낡고 비가 내리던 골목길 근처로 데려갔다. 그곳은 이제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깨끗하게 정비되고 있었다. 태호는 빗물이 젖은 흙길 위에서 자신에게 돈을 거절했던 하윤의 단호했던 모습을 회상했다. 그것은 그에게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순간이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보석이 밝힌 반지를 꺼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반지였으며 KTS 그룹의 전통적인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윤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하윤 씨, 나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의 초라한 배경을 경멸했고 당신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의 모든 오만함을 깨부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정의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빛나는 동지였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 그룹의 오래된 역사를 상징하지만 나는 이 반지를 당신에게 주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의 모든 차이를 넘어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태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실한 사랑과 영원한 헌신이 담겨 있었다. 하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녀는
태호의 차가운 완벽주의 뒤에 숨겨진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호의 손을 잡았다. 네, CEO님,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주시겠어요. 그녀의 대답은 그들의 비극적인 과거를 완전히 종결하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단순히 재벌가의 결혼을 넘어 계층 간의 장벽을 허물고 능력과 진실한 사랑이 승리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KTS 그룹의 주식은 급등했으며 사람들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하윤은 이제 CEO의 아내이자 KTS 그룹의 새로운 얼굴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결혼 후 하윤은 태호와 함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펼쳤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 고발 시스템을 개혁하고 모든 직원들이 배경에 상관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단순히 부와 권력을 누리는 부부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상적인 리더로서 대중의 존경을 받았다. 서하윤의 삶은 비참한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강인한 내면과 용기는 그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냈다. 그리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강태호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그녀는 마침내 행복하고 영원한 약속을 맺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진리를 세상에 널리 알렸다.